저는 늦가기 소설가가 돼서 이제 11년 차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쓰는 건 즐거운 것이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일을 의미 있게 다루는 그런 소설을 쓰고자 하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IMF가 왔고 굉장히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디로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친구에게 나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던 이 친구가 사람이 힘들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최고다. 이런 도움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공부를 하면서 통과를 했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생활 글쓰기를 공부하는 센터에 갔어요. 근데 저와 같은 상황에 많은 주부들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글쓰기를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소설 쓰기에 입문을 했고, 또 국어문학을 공부하러 대학교에 들어갔죠. 방송통신대학교에. 그 이후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렸고, 지금은 그때 선택이 정말 좋았구나, 현명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작은 작년 말에 출간된 스마일 마켓이라는 작품인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금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작품을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끼친 영향이 컸고, 그런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배경은 미국이에요. 이민 갔던 저희 친척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서 이제 소재를 얻었고, 또 한편은 손가락이라는 제목의 단편인데요. 통일을 열망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어릴 때 이제 국가 부역에 의해서 손가락을 절단을 당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심경, 그리고 통일을 향한 아버지를 이해하는 딸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룬 소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글을 쓸 때는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라고 하지만 소설에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소설을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인물의 설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꾸며낸 인물, 꾸며낸 사건인데 뭐가 필요해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꾸며내기 이전에 우리 생활에 정말 근접해야 하는 인물, 우리 생활에서 있을 법한 사건들을 다루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절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일정한 단계의 공부를 하면 더 나은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주변에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창작 교실을 여는데 제일 처음에 저는 그 얘기를 해줘요. 내가 쓰고자 하는 줄거리를 일단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물이나 사건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시작과 끝이 이렇다.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는 이 중심 인물을 해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그 순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전체의 줄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설은 시간의 순서대로 가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고대 소설처럼 되거든요. 뒤에 나왔던 이야기가 앞으로 가서 어느 현실에서 과거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줄거리를 짠 다음에 시간을 역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사건의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변경을 했으면 사건이 어떤 인과가 이루어지는가, 맥락 없이 사람이 죽거나 맥락 없이 사고가 나면 이거 읽다가 독자들이 재미가 없다 던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과도 잘 엮어야 되니까 발단 전개 같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소설의 단계보다 사실은 인물과 사건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그 맥락을 잘 이어갈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게 소설의 단계인 것 같아요. 가장 처음 소설을 쓰면 1인칭 화자가 등장을 하는 소설을 쓰게 되죠. 나는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그날 우울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방식으로 1인칭 화자가 됐는데, 이제 3인칭으로 가면 거리감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내면까지는 알 수 없죠. 그런 거리감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 작품에서도 시점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는 여러 시점의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이 온다 같은 그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고요. 이 화자를 정하는 것, 시점을 정하는 것이 소설에서 가장 어렵기도 한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에 관심이 많고, 민족의 정통성, 풍습,
풍속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쓰려면 굉장히 현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작품에 몰두하고 있고 그런 작품을 읽는 걸 좋아해요. 리얼리즘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가깝게는 저희 친척, 형제, 친구 뭐 이런 분들에게서 영감을 얻어요. 근데 영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발하거나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거 이제 말을 바꾸어서 소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게 소설의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은행나무 밑을 걸어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 은행을 굉장히 열심히 주우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노래인가를 하셔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런 인물도 어느 날 제 소설에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메모를 하지 않으면 1시간 안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내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 어떤 장면들도 너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설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이라는 작품을 쓸 때 저희 아버지가 고향은 여기 남한인데 북한에 사셨거든요. 전기회사에 근무를 하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아들과 아내를 잃었고 여기 와서 다시 가정을 꾸리셨는데 그 이야기를 저는 20살 때 들었어요. 처음으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메모를 해놨어요.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이렇게 6.25 전쟁 때 썼던 뭐 총알 박스?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요. 아무튼 총알을 담았던 박스라고 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메모지를 아버지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 아버지가 막 화를 내셨어요. 다 지나가고 쓸모없는 거다 태워버리겠다.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안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아직은 구체화시켜서 작품에 다 녹여내지는 못했는데 그때 읽었던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일기장에 써놓기도 했고 또 생신날 이제 식구들이 모이면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30이 넘고 40이 넘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메모를 해놨고 전철 타고 가다가도 어떤 특이한 메모를 한 분을 만나거나 저한테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가요? 뭐 어디 살아요? 서울은 왜 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대화를 메모해 놓기도 해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제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메꿔야 한다는 것 혹은 아주 작은 일상이었는데 주인공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소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아마도 메모가 없었으면 그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독자일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따지지 않고 그냥 사실은 제목으로 선택하는 유형이었어요. 제목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서문부터 목차까지 막 되게 알뜰하게 읽는 타입이었거든요. 소설을 읽을 때는 사실은 내 선입견을 가지고 이건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전개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읽어야 작가가 생각하고 썼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입견을 버리고 읽어야 소설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좋은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인물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내가 짐작하고 결정을 해놓고 읽으면 사실 소설의 참맛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소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리얼한 이야기를 써도 가상의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가상의 인물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해야 좋겠다. 처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오정희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필사를 했어요. 오정희 선생님의 작품은 어느 하나가 좋다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윤현의 뜰이랄지 뭐 중국 인걸이라든지 이런 모든 작품들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장의 아름다움이 첫 번째고 그 서정성, 그 서정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작품으로는 작가로는 오정희 선생님의 많은 작품들을 제가 모델로 삼았고 또 이제 외국 작품에 부서진 4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스마엘 카다레라는 알바니아 출신 작가예요. 근데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여기에 제가 쓰고자 하는 소설에 유형이 있어요. 알바니아의 오랜 관습법이 있어요. 카논이라고. 근데 거기에 명예살인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해야 하는데 이건 의무인 거예요. 그 집안의 남자로 태어난 사람의 의무. 카논법에 따라서 젊은이가 희생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의 전통, 대한민국의 풍속,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비극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서진 사월을 지금도 제 소설의 모델이에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어요. 이 소설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길이만큼 쓸 수 있잖아요.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의 해설이 없어도 사실은 웬만큼은 줄거리를 읽고 인물의 행동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소설이라는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동을 하거나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야가 소설이라는 그것이 특별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화성을 그렇게 많이 오갔고 도서관을 그렇게 많이 오갔거든요. 팔달산이 저희 놀이터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 유적에 대한, 문화 유적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냥 즐겁게 논다. 주말에 우리들의 놀이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수원이라는 도시가 정말 인문학적인 도시구나라고 느끼는 게 도서관에 가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 자료들만 별도로 모아놓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아,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수원, 40년이나 산 수원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재단 같은 데 강의도 들어보고 또 연구서가 나오면 그것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조금 더 이야기나 공부를 확장을 해서 수원에 대한 인물들을 다루는 장편소설을 꼭 내고 싶은 게 제 요즘 목표예요. 소설가들은 특히 밖으로 나와서 하는 활동에 익숙치 않아요.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도 활동을 많이 밖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나를 알리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 발맞춰가는 입장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분명 해야 할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어디든 좀 폐쇄된 문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닫아버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인들도 그렇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도 그런 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볼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술가들끼리의 협업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 앞에 내놓고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가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